아니 오른쪽 페이지는 풀지 말라니까. 여기요. 어. 응? 저 여기 설명하다 만져. 나도 10페이지? 이거 뭐가 이해 안 되는데 10페이지? 이해는 다 되는 거 같아. 근데 난 왜 기억이 안 나? 문제는 안 풀었나 우리? 네, 한 문제다. 아, 한 문제도 안 풀었어? 선생님 잠시만요. 진짜 11페이지 레슨. 개념 설명하다 말았네. 아 진짜요? 네, 기억이 11 페이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11페이지. 두 번째 답은 자 A가 만약에 A의 모든 원소가 B의 다 포함이 되면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읽을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개수는 이따가 할 거고 그래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괄호가 있어야 돼. 일단 중괄호 1이라는 게 얘가 A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B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컨테인 기호를 써서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는 2하고 3은 들어있죠? 근데 6이라는 원소는 들어있지 않죠? 그럼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으면은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부분은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 공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컨테인 기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도 1, 2, 3, 4, 1, 2, 3, 4 같은 거도 같은 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컨테인 기호를 써줍니다. 이런 기호로.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을 직접 개수를 구할 때 일단 써서 구하는 방법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소를 두 개 가지고 있는 A 집합,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0개짜리의 부분 집합은 항상 출발은 무조건 공집합 파이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 한 개짜리를 가지면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 그러면 집합 A 그리고 집합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짜리면서 저기에 포함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A, B 이렇게 써주면 끝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써주는 거. 근데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일일이 다 구해서 개수를 구해봤더니 한 개, 두 개, 한 개에서 총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이거의 개수라는 것은 총 4개가 나왔더라. 자, 그런데 A, B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쓰지 않고 이 개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든 4개 중에서는 경우의 수로 구합니다. A라는 것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얘는 두 가지. B라는 것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얘도 두 가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모두 곱해서 2가 두 번 곱하니까 2의 제곱. 그래서 결국 4개라고 이렇게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는 밑은 무조건 2고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봐서 요게 2개면 그 개수를 요 지수로 해서 우리는 구하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저번에 여기까지 하다 말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여기 기억났어요. 1-5 내용이에요? 1-5 내용이긴 한데 얘는 직접 구하는 게 왼쪽 페이지에 있고 그 2의 n제곱이 나오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2번 정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가 말았던 거야. 근데 요 10페이지는 안 풀었었구나. 네. 그래서 빈 문제를 풀으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없었죠.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다시 한 번 더 설명 갑시다. 다시 일단은 1-4 개념으로 갑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가 똑같이 있을 때만 서로 같은 집합. 아까 전에 푼 문제 중에서 1, 2, 3, 4, 1, 2, 3, 4 있었죠? 그게 같은 집합이다. 그래서 보통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A와 B는 서로 같다.
자, 그런데 얘를 다른 기호로 시험 문제에 출제할 때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얘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연결된 언어는 이고가 와야 됩니다. 이고라는 것은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 편에 있는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얘는 A라는 게 B에 포함된다. 이거였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가 A에 포함된다. 그러면 B라는 것이 더 작고 A라는 것에 포함돼야 된대. 그런데 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고라고 되면은 결국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은 결국 A하고 B가 같아서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요 그림을 여기다가 딱 적어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 그림이 됐을 때만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고 서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A 집합했죠? A 집합이 A하고 B였대. 그럼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 공집합 파이,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B.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새로 나오냐면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새로 나옵니다. 기호를 잘 봐. A가 B에 포함되고 여기도 이거야. 나중에 또는도 있어. 또는 나오는 것만 딱 따로 외우면 되겠죠? 그런데 A하고 B하고 같진 않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A의 진부분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포함되는 거 일단 다 구했어. 자, 여기에 1번이라고 따지면 여기까지가 1번을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같은 거는 안 된대. 2번이면 얘는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를 제외시키래. 그래서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그러면 얘와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요 놈들이겠죠? 그럼 결국 진부분 집합이란 건 뭐냐면 진짜 부분 집합. 자기보다 조금은 작은데 다 포함되는 거. 그래서 하나 자기 자신만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진부분 집합?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부분 집합 중 자기 자신 한 개 제외. 이런 말로 생각하면 되겠죠. 풀어서 적었을 때 하나만 빼는 거야. 무조건 하나. 자기하고 똑같은 하나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싹 다 정리가 되어 있네. 이 부분만 좀 잘 들읍시다. 자, 지금 저기 표현되어 있는 걸 조금 크게 표현을 해볼게. 자, 어떤 A라는 집합이 존재하는데 A1, A2, A3부터 AN 이렇게 존재하는데 원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을 A 집합의 개수는 n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 복습 정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겠대. 야,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일일이 공집합 파이부터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다 적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 원소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 집합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 집합도 있고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곱하겠대. 2를 n번 곱한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2의 몇 제곱이 된다는 뜻입니다. n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그래서 요 옆에다가 우리는 밑은 무조건 2고 요 지수에 오는 것이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다가 갖다 놓으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항상 순서대로 할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진 부분 집합은 뭐라고 했니? 자기 자신 하나만 뺀다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번과 4번입니다. 그러면 부분 집합을 구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어떠한 특정한 원소를 정했을 때 그 원소가 안 들어가는 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을 해볼게. 조금 길지만 중괄호는 생략합니다. 중괄호는 생략해서 일단 표현했습니다. 중괄호 다 하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일단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에 원소가 몇 개 있니? 3개 있죠? 2의 세제곱. 그래서 총 8개가 나오겠네. 8개 나오는 거 맞죠? 확인할 수 있죠? 일일이 적어도 되지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얘부터 가볼게. 그럼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A라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입니까? 다 적어놨으니까 몇 개니? 4개가 나오죠? 됐니? PC가 C 4개가 나오죠? 그래서 4개. 웃지마. 그 다음 두 번째. B를 해볼까? B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해보자. B가 없는 걸 찾아야겠죠? B 없는 거 없죠? 둘, 셋, 넷, 없죠? 몇 개? 4개. 그럼 일일이 아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처럼 일일이 하지 않고 이렇게 구하듯이 얘를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구하지 않고 일일이 적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겠대? 그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딱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얘를 포함한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A가 선택이 된 거잖아, 그치? 남은 원소가 몇 개니? 2개. 그래서 2에 전체 3개가 있었는데 선택이 된 원소를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 그래서 4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방법도 나올게. 그럼 포함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까? 이렇게 A, B, C가 존재했을 때 B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B를 얘가 안 들어가는 거? 그러면 B가 선택이 됐네,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 몇 개? 전체 3개에서 선택이 된 거 하나 빼서 4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빨리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한 가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자, 무조건 2에 원소의 개수가 n개 존재하겠죠? 전체 n개에서 빼는 거야. 포함하는 개수. 그 다음에 2의 n제곱. 포함하지 않는 개수. 근데 2개 동시에 나올 때도 있어? 똑같이 하면 돼. 만약에 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2의 n개에서 포함 개수. 그 다음에 빼기. 포함하지 않는 개수. 일단 공식으로 적어놓긴 할게.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부분 집합을 다 적어놓고 이 중에 안 들어가는 거 몇 개네? 들어가는 몇 개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넣을게. B라는 집합이 존재하네. A, B, C,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존재한데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2의 6제곱 64. 진부분 집합은 63.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동시에 나와 포함하는 것과 안 하는 원소들을 지정을 하겠대. A라는 원소하고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가고 2라는 원소는 빠진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포함하는 거 동그라미 쳐. 선택이 됐죠? 포함하지 않는 것도 X 쳐. 선택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2에 전체 6개가 있는데 포함하는 거 2개 빼고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 빼고 그랬더니 2의 세제곱.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총 8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선택을 해버려. 여기에 오는 요 숫자가 뭐냐면 남은 원소의 개수. 그래서 너희가 여기 딱 적어놓은 거 있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만 딱 적으면 돼. 들어간대. 동그라미 쳐. 들어가지 않는데 X를 쳐. 그럼 남은 거 몇 개냐? 그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일일이 구하라는 문제도 있으면 적어야 돼, 진짜. 근데 그럴 때는 6개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진 않고 몇 개 정도만 나오겠죠? 요 개념이 가장 1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되겠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A 스텝을 조금 가보도록 할게. 자, A라는 집합이 존재하죠. L, I, G, 그 다음에 H, T 이렇게 해서 5개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51번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5개가 있구나. 그러면 2에 그 5개의 원소를 가져와서 32 이렇게 딱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부분 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은 결국 2의 5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 뺀 거 31. 그 다음에 L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겠대. 그럼 L을 선택했죠? 남은 거 몇 개니? 4개 남았네. 그래서 2의 4제곱 16개. 그 다음에 얘를 없애고 요번에는 GH를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럼 GH에다가 X를 쳐. 남은 거 몇 개 남았니? 3개 남았죠? 그러면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 일일이 적지 않고 하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좀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일이 적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방법만은 암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식 부분은 그래도 A 스텝이 좀 빨리 지나갔는데 얘는 뭐 1시간 반을 했는데 이제 A 스텝이 끝나고. 자, 다시 유형 하나씩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니까 잘 봅시다. 네. 자, 영원아, 집합이란 그냥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 집합이란 뭐니?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딱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준이 명확한 거, 그죠? 그런 것만 딱 생각하면 되겠죠? 자, 55번 봅니다. 큰 자연수의 모임 됩니까? 안 되죠.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안 되죠. 3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유리수가 나왔어. 저번엔 수의 모임이어서 안 됐었어.
3의 가장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은? 유리수가 뭐니? 유리수의 점이 중1 때 배웠죠. 유한한. 유리수는? 무리수가 아닌. 요 하에서 유리식을 하기 위해서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함수 가면 유리의 함수를 배울 거라서. 유리수가 뭐니? 숫자로 예를 들어 볼래? 편하게 그냥. 왜냐면 모르겠으니까. 소수랑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순환소수. 그렇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되는 것만 그럼 순환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 반복. 어떤 분수가 있대. 분모에 2랑 5. 그렇죠.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어야 돼.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비순환소수야. 기억이 안 나는구나. 유리수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는데 분모는 0이 아닌 정수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가장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된다 나왔다. 안 된다는 사람 없나 혹시? 서로 한번 올려. 왜 저렇게 시험 나올 거란 말이야.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럼 2학기 1번부터 틀릴 거야? 가장 가까운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순환소수 아니면은 딱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3.1이 더 가까울지 3.01이 가까울지 3.001이 가까울지 정해지지 않았어, 기준이. 그래서 유리수까지는 안 돼. 그런데 자, 어떤 수에 가장 가까운 했을 때 되는 것은 정수랑 자연수. 얘는 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유리수, 그냥 수 이렇게 해버리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를 주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정수 또는 가장 가까운 자연수 했을 때 개수가 하나밖에 없을까? 몇 개가 나올까? 두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죠. 왜? 얘가 1이었으면 얘가 0하고 2, 얘는 2.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개수에 따라서 요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가장 가깝다 하면 같은 수는 안 되는 거. 그렇지. 차이가 있으면서 가까운 수 그렇게 생각해. 농구를 잘하는 형용사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미술에 소질이 있는 얘도 안 되는 거죠. T가 170. 그러면 수치로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얘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은 같이 컨디션이 영 말이 안 돼. 자, A0, A1, A2가 있습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니? 그렇지. 함의 배수. 얘가 의미하는 것은 나머지가 1인수. 얘가 의미하는 것은 나머지가 2인수. 3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항등식을 배웠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혹시 알고 있니? 직접 나온 셈 말고. 숫자를 딱 보자마자 그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 혹시 뭐? 크게 얘기 좀. 그렇지.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 9의 배수는? 그렇지.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 4의 배수는? 이 3개밖에 안 나오죠? 4의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 혹시 아는 사람 있니? 그쵸? 얘는 한 번도 안 하나 이거? 오! 끝! 두 자리가 이어서 이렇게 4의 배수 또는 예를 들어서 1, 7, 3, 6, 4, 7, 1, 2 그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얘는 무조건 4의 배수. 됐죠? 한 가지 더 있는데 12로 보는 거예요. 그 두 자리만 딱 보는 거야. 앞에 거 보지 않고. 직접 나눠보면 무조건 나눠 떨어져. 또 한 가지는 영영일 때. 끝 두 자리가 영영이면 얘는 무조건 4의 배수. 이 정도 부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2018부터 2022까지 3의 배수는 어떤 숫자입니까?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되는 거? 2번. 그렇죠? 예. A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건너뛰었으니까 얘도 각자의 숫자의 합이 6이니까 얘도 A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하나 더 큰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A1이 되겠죠? 두 개 더 큰 거니까 얘는 A2가 되겠죠? 2018은 A1이겠니? A2겠니? A2.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A1, A2니까 A1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포함된다. 맞네. A1이니까 A2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자, 배수 판별법도 잘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다음 세 번째 유형.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표현 방법에 의해서 집합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심한 문제로 많이 표현되는 것은 조건 제시법이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 여기는 어려운 게 없구나. 63번으로 갈게. 자, 다음 집합 중 원소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가는 거죠. 0초가 10 미만의 홀수니까 1, 3, 5, 7, 9를 가지는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2번. 조건 제시법으로 홀수인 한 자리 자연수. 맞죠? 홀수인 한 자리 자연수. 그 다음에 10 미만의 홀수?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45의 양의 약수 잘 몰라. 일단 납도가. 그 다음에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한 자리 자연수. 그죠?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2의 배수 짝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럼 그 떨어지지 않는이면 홀수를 의미하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얘가 홀수를 의미하는 거죠. 말을 좀 복잡하게 하는 거죠. 맞는 건데 4번 10보다 작은 45의 양의 약수에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니? 그렇죠. 얘는 1, 3, 5,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조건 제시법은 표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유형으로 갈게. 자, 원소의 개수가 정해진 유한집합.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무한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잘 돼 있네. 공집합은 원소가 없다. 그럼 개수가 0개다. 정해져 있으므로 유한계다. 그래서 유한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가 조건제시법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65번으로 갑니다. 자, B-2 하지만 신경 씁니다.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 10보다 큰 홀수. 맞니? 당연하죠. 굉장히 많죠? 정할 수 없죠? 20의 양의 약수. 약수란 얘기는 개수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약수 나오면 무조건 안 돼. 유한이야 무조건. 30 이하면 무조건 정해져 있죠? 양의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안 돼요. 니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원소 나열법으로 이거 한번 적어볼래? 이 조건제시법을 딱 보고 어떤 원소들을 쭉쭉쭉 적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적어볼래? 조건제시법 해석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적었니? 안 적어. 해석이 잘 안 됩니까? 자,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뭘 의미한다고? 원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거에 대한 조건이다. 그럼 n은 자연수래. 그럼 n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1부터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니까 원소가 2분의 1,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니까 4분의 3. 너무 많네? 자연수 자체가 많으니까 집어넣을 숫자가 많으니까 원소도 많아질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왼쪽이 x, y 이렇게만 안 나오고 어떤 수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정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시작되지 않았어.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뭔지. 이제부터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자,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표현 방법은 소가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소문자 n을 한다.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지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꼭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판단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자, 67번 가볼게. 자, A라는 것은 X라는 것을 원소로 받겠대. 근데 제곱해서 50 이하인 자연수래. 그럼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야. 그래서 그 아까 전에 해놓은 대로 1 집어넣으면 되네. 어디까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고? 그렇지. 7의 제곱인 49까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고.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7 되겠네.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그러면 얘는 11부터가 되겠죠, 당연히. 어디까지? 99까지 되겠죠? 그럼 얘는 9개가 존재하겠네, 그치? 그래서 9 - 7 이렇게 해서 답은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헷갈린 거 다음 밑에 문제 이번에 한번 내보자. (1번) 주가로 0. 그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하나다? 그렇죠. 0이라는 거 하나 들어있으니까 참. 여기는 몇 개 들어있다? 3개. 몇 개 들어있다? 2개. 빼면 1 나오는 거 맞네. 얘도 참. 4의 양의 약수는 뭐니? 1, 2, 4. 그러면 몇 개? 3개. 얘도 맞는 말이네. 좌변 몇이니? 1. 우변 몇 개 들었다? 1개. 같은 거 맞구나. 얘도 맞네.
되는지 봐야 되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0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는 중괄호 안에 공집합이라는 기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한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A, B, C처럼 한 개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얘는 1 중괄호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이 아니라 1 이렇게 표현합니다. 70번 풀어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까다로워지니까 신경 쓸 문제를 조금씩 더 해줄게. 되었습니까? 10보다 작은 2의 양의 대수 2, 4, 6, 8이죠. 그래서 4개가 되겠네. 그러면 B를 만족하는 것도 4개가 있어야 되네. 약수가 4개인 거, 가장 작은 자연수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 그치? 1, 1개, 2, 2개, 3, 2개, 4, 3개, 5, 2개, 6, 4개 나왔네, 그치? 그래서 K 값은 6, 가장 작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볼게. 약수의 개수가 홀수에 나오는 숫자는 뭐니? 홀수에 나오네. 자, 이런 놈들. 그렇지? 제곱수. 그 중에서도 3개 나오는 숫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나? 3개 나오는 거 여기 하나 나왔어? 또 3개 나오는 거 뭐 있을까? 어? 9, 1, 3, 9. 3개 나오네? 어떤 특징이 있니? 4, 9래. 2개만 딱 봐서 좀 알기가 힘든데. 25? 25? 25? 맞나? 25? 1, 5, 25. 맞죠? 3개 나오죠? 어? 어? 아, 약간 개념은 알고 있는데 말 표현이 틀렸는데. 그렇죠. 소수의 제곱수. 와. 직접 적어가면서 하면은 조금 그래도 판단이 되죠? 이건 잘 기억합니다. 홀수계는 생각보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확통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6까지 갑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집합을 구하는 A스텝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왜? 조건 제시법 때문에 그런 거야. 0하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겠대. 그런데 X라는 집합을 구해야 되겠대. 그런데 발을 딱 봤더니
x라는 거의 집합의 원소는 a 플러스 b 어떤 두 개를 더한 거를 원소로 가지겠대? 그런데 그 a라는 원소는 이쪽에서 가져오고 b라는 원소는 이쪽에서 가져와서 두 개를 더하래.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얘 두 개 더해서 얘 두 개 더해서 얘 두 개 더해서 얘 두 개 더해서 그럼 나온 결과 중에서 겹쳐지는 건 한 번만 적어서 이런 식으로 적겠대. 근데 개수가 작을 때는 굳이 이 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0,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0 있으니까 안 적고 두 개 더하면 1.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현해서 하면 되겠죠? 이거는 3개 이상일 때만 빼먹는 게 발생할 때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혼돈이 많은 73번으로 갑니다. 요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73번. A집합은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럼 원소를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하래 이번에. 그런데 A도 여기서 가져오고 B도 여기서 가져오래.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들 여기도 이렇게 가져오겠대. 계산한 결과를 적어볼래?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 너희들이 뭘 적는지를 한번 보고 하려고. 애들이 많이 틀려서 그래. 그냥 표를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옵니까? 일단 제곱한 걸 다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고. 그러면 제곱한 것 중에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한대? 그러면 x라는 것은 얘랑 얘 더해 9, 얘랑 얘 더해도 9죠? 얘랑 얘 더해 18. 그런데 여기 없어. 이 말이 없어. 그래서 얘 가져오고 얘 가져와서 더해서 0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애들이 만들어먹는데 3개를 구한 사람은 잘한 거죠. 꼭 기억합니다. 어떤 다른 집합에서 A, B를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면 이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존재하는 여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는 같이 더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잘 파악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 일단 표시는 요거는 14페이지까지 숙제라고 표시를 해놓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상은 얘기했죠? 유형 14까지죠? 그래서 16페이지까지 뒤에 나오는 단원 마무리 같은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대 더 먹고 오겠네 이제. 나이만 먹어가네. 서글프다.